자, 오늘도 아침 교실과 더불어서 유튜브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보다시피 서민은 의사를 과신한다 라는 제목으로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병원에 가서 의사들이 이런저런 말을 하면은 굉장히 잘 믿어요. 무슨 종교단체도 아니고 다 진실인 것 같이, 다 맞는 것 같이 착각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이제 병원에서 나오면 또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되지만은 의사 앞에서 의사의 말을 듣고 있는 순간에는 다 믿어요. 대부분이. 저도 사실 그랬었고, 저도 이제 제 집 사람이 아파서 병원에 다닐 때는 뭐 그랬었으니까. 그런데 실제로 그게 그렇지가 않다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밝혀진 질병의 종류는 약 한 16,000가지 정도 된다 그래요. 대충. 병의 종류가 한 16,000에서 한 2만 가지 정도 병이 된다 그러는데, 그 병을 원인을 정확하게 아는 병은 반도 안 돼요. 50%도 안 됩니다. 불과 뭐 한 7, 8천 가지도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다시피 병의 원인을 정확하게 모르면은 치료 방법은 없는 겁니다. 거의 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많이 보고 있는 질병들 중에서 흔한 질병들은 그래도 어느 정도 가닥을 잡고 있지만은 사소한 질병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환자가 적다라든지 희귀 질병이라든지 이런 것 같은 경우는 뭐 원인을 전혀 몰라요. 그러니까 그런 병들을 우리는 내지 의사들은 희귀 질병이라고 합니다. 희귀 질병. 원인 잘 모르면. 그러니까 밝혀진 지 얼마 안 된 그런 병들은. 자, 그래야 되는데, 그리고 또 의사들은, 자기 전공 과목이 아는 병에 대해서는 거의 몰라요. 자기 전공 과목에 대해서만 어느 정도 알고 있지, 그 전공 과목이 아닌 건 잘 모릅니다. 그리고 의사들은, 다 병만 치료하는 줄 알지만은 그 의사들도 알고 보면은 장사꾼입니다. 돈 벌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단순하게 인술 그 자체를 위하는 분들도 있습니다만은 거의 대부분은 그 사람들도 먹고 살기 위한 호구지책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의사는 무슨 대단한 세상의 모든 병은 다 알고 세상의 모든 병을 다 고치고 그 세상의 모든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이 금전적인 거는 크게 연관 안 시키는 그런 식으로 착각을 자꾸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알고 보면 의사들도 대부분이 자기가 먹고 살기 위해서 의사 일을 하고 있다는 거.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말 의사 중에 돈을 잘 버는 의사는 약 20%밖에 안 된다 그래요. 이거는 의사가 아닌 저나 여러분들은 잘 모르겠지만은 실제로 의사를 하고 있는 제 주변 지인들한테 직접 들은 얘기들입니다. 본인들 입으로 들은 얘기들. 정말로 돈을 좀 버는 의사들은 한 20%밖에 안 되고 나머지 한 80%는 그 중에서도 또 한 반 정도는 먹고 살고 또 어떤 사람은 오히려 일반 서민들 돈 잘 버는 사람보다 훨씬 못 버는 사람이 더 많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의사들의 평균 수명 장수하지 않을까요? 몇 살쯤 될까요? 이 굉장히 특이합니다. 이게 이제 당장 뭐 어제오늘 나온 통계는 아닙니다만 근래에 나온 통계인데 의사들의 평균 수명은 약 68세밖에 안 돼요. 놀랍게요. 진짜요? 68세밖에. 평균 수명입니다. 의사들의 평균 수명이. 사촌오빠 지금으로 가야 되는데 60년대 그렇죠. 이제 장수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단명한 사람들도 굉장히 많다라는 거. 그러니까 어제까지는 평균입니다. 그죠? 평균입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68세보다 오래 사는 사람도 많지만은 그보다 못 사는 사람도 많이 있기 때문에 평균이 이렇게 나오는 거 알겠습니까? 그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돈 버는 의사가 20%밖에 안 된다. 의사의 20%. 의사들의 20%. 그리고 병도 맞아. 아까 얘기했잖아요. 병. 원인을 정확하게 아는 병. 50% 미만. 자, 네. 이런 의사들의 말을 우리는 너무나 많이 과신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각종 매스컴이라든지 뭐 인터넷이라든지 TV 같은 데 나와가지고 의사가 막 말하면은 그 말이 다 옳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의사들도 사실은 거기 나와서 자기 하는 말이 평상시에 알고 있던 내용들 아닙니다. 거기에 나오기 위해서, 그 방송을 하기 위해서 애워서 나왔거나 공부해서 나왔는 그 내용들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 사람들, 의사들은 다 모든 걸 알고 있는 같이 착각합니다. 저는 제가 본 의사들도 제 앞에서 책을 뒤적거리는 의사는 많이 봤어요. 이렇게 뒤적거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 주변 뭐 모르는 의사한테 못 갈죠. 아는 의사들한테. 그 아는 의사가 누굴까요? 뭐 제 친구도 저기 의사 많아요. 그것도 잘 모르겠다. 특히 우리는 치과 의사도 의사로서 저는 치과 의사는 그냥 기술자라고 생각합니다. 치과 의사는 이 치과 의사는 다른 병에 대한 상식은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요. 또 그리고 그 제 친구 중에 치과 의사가 있는데 그 친구는 담배 골초입니다. 술도 정말 많이 먹어요. 그런 사람인데 우리는 그런 사람 술도 안 먹고 담배도 안 피우고, 근데 그 친구는 마스크는 철저히 끼더만. 왜? 담배 핀 냄새가 날 것 같으니까. 예. 저는 뭐 근래 이제 치과 간 지가 한 3, 4년 뭐 전이라 가지고 뭐 잘 기억도 안 납니다만은 아무튼 이러한 현실인데 우리는 의사 말을 너무나 과신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의사 말을. 그런데 그래서 병원이라는 것들도 그렇잖아요. 한 군데 병원에 가가지고 한 의사의 말만 너무 맹신하지 마시고, 우리가 자동차 고칠 때도 세 군데는 가보고 그렇죠. 공통적으로 뭐 그 문제를 지적되는지 그걸 확인해보고 병 치료를 해야 된다는 것들입니다. 차를 고치듯이 병도 같은 그 병원에 몇 군데 가보고, 제가 그 약 10여 년 전에 목에 이제 후두에 혹이 하나 생겼는데 그거를 우연하게 이제 동네에 있는 그 이비인후과 병원에서 발견을 했는데, 그 의사분 말이 암은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라 그러는데 암이라는 말같이 들렸어요. 저한테 들리기는. 그래서 제가 걱정이 돼서 다른 병원에 갔거든요. 또 이비인후과에, 다른 이비인후과. 근데 거기에서는 더욱더 병인 같이, 암인 것 같이 이야기하더라고. 그런데 종합병원에 가니까 종합병원 의사도 명확하게 암은 아니라고 이야기를 했지만은 암일 수도 있는 확률이 있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해서, 근데 결국은 제가 수술을 했어요. 결절 수술을 했는데, 수술하고 나서 그걸 조직 검사를 했는데 결국은 암이 아닌 걸로 판정이 났죠. 왜? 10년 전에 그랬는데 제가 여태까지 아무 이상 없는 거 보면은 그건 맞는 얘기거든. 제 아는 또 어떤 지인분들은 동네 치과에 갔는데 이빨을 뽑으라 그러더래요. 어금니를 뽑아야 된다. 그냥 암만이 이상해가지고 의심해서 알았다고 내가 오늘은 그냥 가고 다음에 오겠다 해가지고 다른 치과 병원에 가니까 무슨 이빨을 뽑냐고. 그게 10년도 훨씬 더 지난 이야기인데 아직까지도 그 이빨을 잘 쓰고 있대요. 물론 이제 이런 그 의사들에 대한 부정적인 내용만 이야기하니까 다 그렇다고 생각하는 건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는데, 그럴 확률도 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의사들도 절대 신이 아니라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건강은 우리가 지켜야 돼요. 본인 스스로가 지켜야 됩니다. 자, 예를 들면 이런 사례가 또 있어요. 저는 재래시장에서 또 이제 한 가지 일을 하고 있다 보니까 그 촌에 이제 재래시장에 가보면 제일 공통적으로 느끼는 게 뭐냐면은 노인들이 많아요. 나이 드신 분들이 많습니다. 자, 노인들이 갖고 있는 특징들은 많이 있어요. 공통적인 특징들이 이런저런 특징도 있어요. 예? 일단 노인은 나이가 많잖아요. 그죠? 나이가 많은데 보통 우리가 노인이라 하면은 한 70 중반은 이후를 노인을 하겠죠. 70 중반. 그러니까 이제 뭐 70도 나이는 들었지만 노인이라 하기는 좀 애매해요. 그죠? 근데 이제 70대에서도 굉장히 많이 이제 나이 들어보는 사람도 있지만은, 그리고 이런 사람들을 보면은 식사를 예, 그러니까 식성이 다양하지가 않아요. 식성이 단출하다 해야 되겠죠. 여러 가지를 잘 안 먹어요. 그리고 많이 안 먹어요.
많이 안 먹어. 그럼 특히 많이 안 먹는 게 뭐냐? 고기를 잘 안 먹어요. 못 먹지. 왜? 이유는 여러 가지 있겠죠. 앞에 얘기한 뭐 치아 때문일 수도 있고 소화 때문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식성, 자기 원래 이제 이런 여유가 있겠죠. 이런 이유가 있는데, 자, 이 노인이 되면은 가장 흔하게 생기는 질병이 많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 특히 이 뼈 관련 질환인데, 뼈. 자, 뼈인데 이 뼈도 어떤 뼈냐? 딱 보면 두 가지, 허리하고 무릎. 허리하고 무릎. 이 두 가지입니다. 그렇게 해서 뭐 도시도 그렇습니다만 촌에 가면 할머니들이 이 유모차를 끌고 다니는 분이 굉장히 많아요. 유모차를 밀고 다니는 분이. 다 뼈 문제입니다. 허리도 그렇고 무릎도 그렇고. 이게 대부분이죠. 거의 한 8, 90%잖아요. 그런 이유들로 얘가 허리가 휘어지거나 유모차를 밀고 다니거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렇다는 얘기예요. 특히 여자분들이 더 많죠. 그러다 보니까 이 뼈를 튼튼하게 하는데 굉장히 관심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이 뼈를 튼튼하게 하는데 우리가 오해를 하고 있는 게 있어요. 뼈를 튼튼하게 하는데 뭐? 뼈를 튼튼하게 하는데 뭐? 맨날 칼슘만 이야기합니다. 칼슘만 이야기합니다. 뼈를 튼튼하기 위해서 칼슘 먹여야 된다, 칼슘 먹여야 된다, 이런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착각이라는 이유가 뭐냐면은 사람의 몸에 뼈라는 것은 칼슘으로 되어 있지 않아요. 칼슘만으로 되어 있지 않아요. 사람 뼈는요 45%의 무기질, 즉 미네랄로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30%가 단백질로 되어 있어요. 단백질. 그 다음에 25%가 수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람 몸의 뼈는. 자, 그런데 칼슘이라 하면요 이 45% 무기질 중에 약 한 70%가 칼슘이기는 해요. 45% 중에 칼슘이 많이 들어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칼슘만을 먹어서 가지고는 절대 뼈가 튼튼해질 수가 없어요. 근데 실제로 알고 보면 대부분 뼈가 약해지는 이유들은 나이 들어서 뼈가 약해지면 단백질이 부족해서 그런 경우가 훨씬 더 많아요. 단백질이 부족해서. 왜? 노인들이 젊은 사람들보다도 부딪히거나 넘어졌을 때 골절률이 훨씬 높아요. 왜? 단백질이 부족해서. 뼈라는 거는 무기질과 단백질의 조화가 맞아야 됩니다. 균형이 맞아야 돼요. 조합이. 그런데 나이 드니까 단백질 섭취를 잘 안 해요. 고기를 안 먹으니까 단백질이 많이 들어있는 음식물을 잘 안 먹어요. 단백질이 들어간 음식 제일 흔한 게 고기고 그 다음에 두부고 콩이고 뭐 계란이고 이런 것들인데 그걸 잘 안 먹어요. 어제도 제가 시장에 가보니까 전부 국수 먹고 있어요. 잔치국수, 칼국수, 메밀국수 뭐. 네. 밀가루이기도 하지만 다 소화가 잘 되는 그런 음식들만 먹고 있어요. 그게 탄수화물밖에 없어요, 그거는. 그런데 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단백질이 부족하니까 뼈가 똑똑 부러집니다. 그러니까 무기질에 단백질이 적절히 섞여 있어야지만이 그 뼈에도 탄력이 생기는 거거든. 너무 똑똑 부러져서는 안 됩니다. 분필같이 돼서는 안 돼요. 약간 지우개같이 딱딱하지만은 약간 유연성도 갖고 있는 고무 같은 유연성도 갖고 있으려고 그러면 단백질 섭취를 꼭 해줘야 됩니다. 단백질. 고기를 좀 드셔야 돼요. 근데 고기를 못 먹는 이유도 대부분 보면은 소화를 못해서, 이빨이 안 좋아서, 안 좋아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혼자 살면 구워 먹기도 힘들어. 네. 안 구우면 구워놓은 거 사면 되고, 삶아 먹어도 되고. 근데 이제 제 이야기는 그런 이유들로 해가지고 안 먹기 때문에 몸이 더 노화가 빨리 됩니다. 허리도 빨리 휘어져요. 허리 같은 경우는 뼈는 기둥 역할을 하지만은 그 옆에 있는 근육이라든지 인대, 힘줄 같은 것들은 전부 단백질입니다. 우리가 콜라겐을 강조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것들이거든요. 어떤 회사, 어떤 콜라겐 드시든지 콜라겐 드셔야 되고, 어떤 회사, 어떤 제품, 어떤 음식을 먹든 단백질을 섭취해야지만이 뼈가 튼튼해질 수가 있어요. 근데 병원에 가면 의사들은 그런 말은 잘 안 해요. 잘 드셔야 됩니다. 많이 드셔야 됩니다. 그리고 뼈 주사 맞아야 됩니다. 수술해야 됩니다. 이게 다입니다. 그러니까 매스컴에 나가 의사들이 뼈에는 어떻고 저떻고 뭐가 저떻고 저떻고 이런 병은 어떻고 저떻고 뭔 음식이 좋고 어떻고 실제 그거 대집니까? 대? 그런 말에 네? 뭐라고요? 네. 돈 되는 장사꾼이니까 돈 벌어야 되니까
그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사의 말을 너무 과신하지 말고 여러분 스스로가 여기저기 그 공부를 하든지 물어보든지 책을 찾아보든지 여러 사람 말에 조합을 해서라도 자기 건강 관리는 자기가 해야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뼈라는 것은 무기질, 칼슘이 중요하지만은 그것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실제로 부족한 거는 이 무기질은 많은데 단백질이 부족해서 뼈질환이 많으니까 나이 드신 분들 단백질 섭취 꼭 하세요. 어떻게? 고기를 좀 드시고 두부 같은 거, 콩 제품 같은 거, 비지 같은 거, 비지찌개 같은 거 좋잖아요. 그런 걸 꼭 드시기를 권장합니다. 오늘 아침에는 의사보다는 자기 자신을 여러분들 믿으라는 주제로 얘기했습니다.